명량해전과 직산전투를 대승한 조선군, 임진왜란을 일으킨 망할 새끼 적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남해안에 지어올린 적들 최후의 방어선 외성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요. 진정, 저들이 쉽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오. 엎친 데 덮친 격, 왜군의 연락선 하나가 조선 수군의 포위망을 통과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더칼랩! 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이 애지게 인사 박습니다. 드디어 개봉한 김한민 감독 이순신 3부작의 피날레 노량 죽음의 바다, 2014년부터 이어진 기나긴 서사시의 매짐이자 올해 연말 최대 기대작이니만큼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 역시 나폴레옹이나 서울의 봄처럼 역사가 스포일러 해서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디테일한 전투 상황과 몇몇 역사적 단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부작이고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를 그리고 있다. 즉슨 이미 이순신 장군님과 일본에 정말 여러 전투가 있었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숙지하시면 좋겠지요. 전작인 한산 영상도 있어요. 보고 오시면 좋고. 일본의 연락선 하나가 사라지고 4일 뒤인 음력 11월 18일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에게 연락선이 떠난 지 나흘이 되었으니 내일쯤 필시 수많은 군사가 들이닥치겠지만 먼저 나아가 싸우면 아마 이길 것이, 소위 선빵치면 우리가 다 이겨라고 설득해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그날 밤 화력에 미친 우리 민족답게 순천 외성에 엄청난 포격이 가해지자 왜군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봉화로 안 되니까 산까지 죄다 태워가면서 남해와 부산 인근에 있는 아군에게 지원 요청을 격렬히 보냈고, 이를 본 외 지원 병력들은 조선 수군이 노량 방어가 아닌 순천 점령을 선택했다 판단. 하이 와타시타치와 가생이로 놀 거됐어요. 500여 척의 외선을 이끌고 백도어 느낌으로다가 노량 해협을 뚫어버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좋됐다. 그곳에는 조선 수군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니 시간을 조금 당겨 당일 낮 이순신 장군님은 미리 함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서쪽 순천 외성을 강력한 화력으로 위장 공격하는 소수의 함대, 노량 서쪽 좁은 길에서 매복하고 있는 진린이 이끄는 판옥선, 그리고 노량 해협 한가운데 지원 요청을 받고 올 적 함대에 대치할 본함대. 월척이죠? 이렇게 세 개 부대로 나뉘는 설계를 하셨던 것이고, 여기에 왜군은 보기 좋게 낚여버립니다. 기사다! 15일 자정경 일본군이 좁은 바닷길을 나오자 매복부대와 진림부대에 말 그대로 뜨거운 환영이 시작됐고, 여기에 감동한 왜군은 돌아가기보단 남쪽 노량 해협 돌파를 선택했지. 노량 해협 가운데에 있었던 게 누구였다? 킹갓 엠페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일본 비상!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었지요.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입전쟁 한타가 벌어지는데, 그 옆집 제갈공명은 온갖 재단을 쌓고 몇 날 며칠 온갖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늘에서 동남풍을 내려주지만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어때요? 신기전 레버를 딸깍 내렸는데 여기서 때마침 무서풍이 있다. 그냥 화살이야? 아니 불화살이야. 화공이야. 하늘이 막 감동을 하죠. 이런 역사적인 한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발포하라!
이렇게 조선 명나라군이 왜군 선발대에게 치트에 가까운 전투를 해버리니까 이에 후발대는 상대적으로 약한 명나라 함대 방향으로 총공세를 하기 시작. 실시간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지 마. 멈춰! 이때 명나라 장군인 등자룡이 탄 판옥선이 불타고 장군은 전사, 진린의 판옥선도 왜군이 공격을 하나. 이순신 장군님의 함대가 영웅처럼 등장해 진린을 구해내지요. 그렇게 아침이 다가오자 해류가 바뀌어 왜군에게도 희망의 빛이 다가오나 했으나 흘러 가보았는데 아뿔싸 관음포네. 관음포가 어딥니까?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215년 전 정지 장군이 마찬가지 왜를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관음포 전투의 맵이지요. 215년 지났어도 왜군들 막 PTSD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요. 너무 몰리면 쥐도 고양이한테 댐빈다고 당장 배를 잃으면 머리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조선 대장선 방향 돌파로 작전을 변경. 이순신 장군님의 대장선이 일본군의 대장선을 포함한 선박들을 포위하지만 후방에 있던 군사들이 관음포를 빠져나와 주력 부대 후방을 찌르지요.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이 난전의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알듯이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신 채 이순신 장군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왜군은 외선 200척 침몰, 100척 납포, 150척 파손, 수천 명 사상. 조선군은 100에서 300명 정도가 사상, 명군 500여 명 사상, 배는 단 한 척만이 손실되었지요. 아니 다시 봐도 정말 개연성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 전투에서 도망친 왜군들을 소탕하는 남해외선 소탕전 이후 임진왜란은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끝나면 그 MSG의 찐득한 맛이 없잖아. 그래서 조사하면서 찾은 흥미로운 역사 파트를 보자면, 앞서 좀 드립 섞어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전투 시작 전 이순신 장군님은 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늘 진심으로 죽기를 결심, 승리를 기원하며 하늘에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옆나라에선 제단 쌓고 며칠을 제사 지냈다니까 순수 간절함 하나로 여기까지 이끄신 거겠지요. 아유, 한 번 더 이순신 장군님 우승!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노량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명예도독 진린인데, 때문에 둘 사이에 이어난 이야기들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졌고 그만큼 해석되는 방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진린이 왜군에게 뇌물을 받았고 연락선이 조선을 빠져나가는 것을 눈감았다라는 사실에 왜군의 뇌물을 받고 연락선을 이순신 장군님 몰래 통과시켜 주었지만 대황 이순신 장군님이 이를 이미 멀리서 파악하고 계셨다는 보편적 해석과 왜군의 뇌물이 올 때마다 진린이 이순신 장군님께 바로 보고해 추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했고 일부러 한 척을 보내주었다라는 해석도 존재하지요. 진리는 이순신 장군께 감화되어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을 정도로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와 장군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가로채 선조의 견제로부터 그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켰다는 해석 또한 있지요. 이후 여러 일들을 겪은 진리는 조선으로 귀화, 현재 광동 진시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의 태조 이성계를 투영해가며 과할 정도의 견제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전시로 인한 혼란한 상황 속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백성들의 민심은 그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고, 심지어는 그에게 무한한 존경을 보내는 명나라의 진린까지 있으니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면 정말 영모를 일으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지요. 사실 선조의 걱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만큼 당시 이순신 장군님이 태조 이성계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의 나라를 향한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기에 현재 우리는 그를 성웅으로까지 칭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만일 그 두려움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노량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진짠가 싶어서 다른 곳의 해석본이랑 같이 몇 번이고 뭐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 가슴 한켠이 웅장해지는 그런 그 애국심 고치 그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더라.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의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 넌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원하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hour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